중국 이슈 전체적으로 봤고요. 이번에는 국내 이슈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소식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좀 보수적이고 참 변화가 없는 업권 가운데 하나가 보험업종입니다.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비슷비슷한 상품들도 많이 나왔고 그랬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좀 이것을 대대적인 정비 차원에서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쟁력 강화 방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효과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당국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가장 큰 것은요, 상품과 가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상품을 개발할 때 사전 신고라고 해서 만들기 전에 금융당국에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좀 허락도 받고 또 가격도 규제를 많이 받아서 좀 천편일률적인 상품들을 만들어 왔다. 소위 말해서 붕어빵 같은 상품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모두 사라지면서 이 보험사별로 특색 있는 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 상품 개발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신고제가 폐지되고 사후 규제로 전환이 됩니다. 또 다만 그 의무보험이나 아니면 새로운 그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사전 신고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 약관 제도에 대해서 좀 재정비가 되는데요.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정하고 있던 표준 약관은 폐지가 됩니다. 대신에 소비자 보호나 필요 사항은 약관 준수 사항으로 규범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손이나 자동차 보험처럼 이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표준 약관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위험요율 관련 규제가 재정비됩니다. 이 위험요율이라는 것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좀 적용되는 데이터인데요. 네. 이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 한도가 일단은 폐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새로운 위험 보장을 위한 상품을 개발할 때 위험률 안전 할증 한도라고 있는데요. 이런 한도들도 현행 30%에서는 내년에는 50%로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는 아예 폐지가 됩니다. 즉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사들의 그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다는 것이죠. 또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일단 보험사 자율적으로 예정 이율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고요. 또 금리 연동형 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 이율 조정 한도 역시 내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적용을 하고 2017년부터는 역시 폐지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손보험처럼 그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갑자기 급등할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를 뒀는데요. 그 예외라는 것이 내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또 오는 2017년부터는 35%로 제한을 하고 네.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를 해주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이 보험료 부분이 사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부터 실손 보험료가 내년부터 30% 오른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게 다소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일단 보험사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규제가 이렇게 완화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현재 이 보험사별로 실손 보험의 손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5년 동안 금융당국이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내년부터는 30%, 그다음 내후년에는 35%까지 올릴 수 있는 폭이 높아졌으니까 만약에 보험사들이 이 한도를 그 보험료 인상 폭을 정말 최대로 한다면 내년에는 30%, 내후년에는 실제로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험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30%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폭인데 예. 이걸 한 번에 올릴 가능성은 사실 미지수입니다. 사실 좀 언론 보도나 제목은 좀 더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죠. 30%라는 걸 계속 부각시키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런 자유 경쟁 시장이 되다 보면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거나 그렇게 많이 안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위화감만 조성하는 것도 사실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정말 보수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투자할 때 아무래도 이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언젠간 나중에 이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으면 그 비난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던 것인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뭐 파생 상품, 유가증권 등 다양한 고위험 리스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습니다. 이 총 자산의 30%로 제한이 됐던 외국한 투자 한도가 일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외화자산 투자 기준도 대폭 완화가 되는데요. 다만 대주주와 관련된 자산운용 비율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렇게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을 좀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사들이 이익을 낼 수 없게 이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면서 이번 규제는 아무래도 보험사들의 좀 운신의 폭을 넓혀준 그런 것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위험 투자 상품에도 이제 투자가 가능해진다. 물론 좋은 결과를 낳았을 때는 참 좋은 거지만 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제가 워낙 좀 성향이 보수적이어서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보험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손해가 났을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상품만 좋다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운용 수익률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김영롱 앵커분처럼 정말 보험사들이 어떻게 운용을 잘하고 있는지 좀 공부해서 꼼꼼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보험사들의 운용 수익률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현재도 그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공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투자 자산이 뭐 주식 자산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수익률에 얼마나 뭐 떨어지는지 혹은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것도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방송 진행하는 앵커다 보니까 보험업권 입장도 우리가 봐야 되고 금융당국에서 나오는 로드맵도 좀 팩트를 전달을 해드려야겠지만 이번에는 지극히 소비자 입장에서 저도 보험을 들고 있으니까요. 보자면 규제가 보험업권에서 완화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게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거나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금융당국은 이렇습니다. 보험사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대신에 사후에 감독을 더 엄격하게 하고 그 책임을 더 엄하게 묻겠다 이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권고사항이나 이렇게 했던 것을 실제로 과징금을 물게 하는 등 좀 엄격하게 좀 처벌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법규를 위반해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혹은 이런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일단 보험사는 그 상품 변경 권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다 밝혀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대 과징금까지 물게 됩니다. 또 판매인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나 또 기존 계약을 뭐 부당하게 해지를 하거나 승환시켰을 때 지금 현재 과징금 수준에 비해서 뭐 20-30% 가중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당국은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의 가격을 제대로 알고 스스로 비교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그 가격을 이제 소비자 스스로 찾아서 보험사별로 가격도 비교하고 상품도 비교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쨌거나 보험업계 측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과연 그렇다면 얼마나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보험사에서는 이 경쟁력 어떻게 찾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던가요? 네, 일단 보험사들이 자율권이 넓어진 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정말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소비자분들도 좀 체감하셨을 것이 사실 보험사별로 상품이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다들 비슷비슷한데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할 때 어떤 상품이 좋다라기보다는 어느 보험사, 어떤 브랜드인지 이 회사의 브랜드를 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 보험사별로 천차만별 특색 있는 상품들이 나오면서 보험사들 역시 이 상품 개발에 더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타 회사가 개발한 상품을 그대로 베끼는 이런 행위들을 좀 막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배타적 상품권이라고 하죠. 그 배타적 사용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보험사들이 업계 최초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출시했다 이럴 때 생명 또 손해보험, 생손보협회에 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네. 그럼 거기서 상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건 좀 특색이 있다라고 하면 이 배타적 사용권을 주게 되는데요. 이걸 얻었을 경우에는 타 보험사는 6개월 동안 이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좀 보호해 주는 거죠. 네. 네, 현재 6개월인 것을 앞으로 1년으로 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베끼는 것을 좀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가 함께하는 이 상품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표준 약관을 마련하는 등 좀 상품 경쟁력을 좀 도모하고 또 다른 것을 뺏기지 못하게 이렇게 서로 경쟁력을 좀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금융당국에서 나오고 있는 강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과연 이런 무한 경쟁 가운데서 어떤 더 솔깃한 상품들이 나올지도 한번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